안녕하세요. 올해로 4살 난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결혼생활 5년차의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친정오빠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친정오빠의 절친한 후배였는데 남자는 남자가 알아보는 법이라며 친정오빠가 무조건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워낙 엄격한 집안에서 자란 탓에 이성에 대해서 무지했던 저는 친정오빠가 어련히 알아서 잘 골라주었겠지라는 믿음에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과 제가 천생연분처럼 잘 맞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과 사귀는 횟수가 3년이 넘어가자 남편과 결혼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저더러 아무것도 안 해와도 된다, 몸만 와도 된다 했습니다. 솔직히 털어놓자면 당시 저희 친정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친정오빠가 사업을 한답시고 친정부모님 재산을 이리저리 받아갔는데 일이 잘 안 풀렸거든요. 그래도 친정부모님께서는 맏아들이라는 이유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계시던 상황이었고요. 게다가 친정부모님 험담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워낙에 친정아버지가 가부장적이셔서 딸은 어차피 시집가면 그만이다. 그 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런 친정아버지에 비해 친정오빠는 그래도 사람이 다정하고 제 마음을 많이 알아줬거든요. 그래서 오빠 말이라면 더 믿고 따랐던 것도 있어요. 아무튼 친정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 몸만 시집오라는 남편의 말이 고맙기까지 하더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정말 몸만 가지고 시집을 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당시 회사 다니면서 모아둔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회사 생활 시작한 이후로 매달 친정의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그러다 보니 많이 모으지는 못했지요. 그래도 시집 간다 하니까 친정어머니가 친정아버지 몰래 1,000만 원 만들어주시대요. 그렇게 총 4천만 원 들고 왔어요. 남편은 경기권에 자기 명의로 된 빌라가 있다고 했고요. 그런데 결혼 후에서야 알게 된 게 빌라는 시세 2억짜리였고 그나마도 대출이 1억 정도 있어서 결혼식을 올린 이후부터는 같이 갚기 시작했네요. 결혼식을 올린 뒤 신혼 1년은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어느 다른 신혼부부들처럼 서로 맞춰가느라 다투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심각하지 않은 일들이었지요.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 임신 소식을 들으신 어머님께서 학가를 제안하셨거든요. 같이 살면서 당신이 제 산후조리도 해주고 아이도 봐주겠다는 말씀이셨는데 솔직히 내키지가 않았네요. 시부모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버님께서는 저희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사실 워낙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셨기에 오래 버티지 못하실 건 알고 있었지만 저희 예상보다 빨리 세상을 떠나셔서 저를 비롯한 모두가 충격이 컸지요. 그리고 아버님과 금슬이 좋으셨던 어머님께서는 하루가 다르게 어두워지시더니 급기야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를 앞에 앉혀두고도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지 깜빡하시기가 일쑤였고 이후로도 걸핏하면 멍하니 하루 종일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반년쯤 지나 어머님의 생신 때는 제가 차려드린 밥상을 보시고는 엉엉 우시다가 갑자기 밥상을 발로 걷어차셨는데 남편도 신우도 어머님의 그런 과격한 행동은 처음이라며 꽤나 당황해야 돼요. 상을 차린 저는 저대로 서운하고 서러워서 눈물을 흘렸고 집안 망신이다 싶었지만 아는 지인에게 털어놓으니 그거 우울증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신우에게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보자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신우가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미친 X 취급을 하냐고 다짜고짜 화를 냈습니다. 남편도 저더러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어머님은 멀쩡하고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가 어머님께 상처를 준다는 식이 돼요. 무엇보다도 어머님 본인이 병원 가길 거부하셨기에 적절한 치료는커녕 상담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솔직히 산후조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고 어머님께 맡기는 건 부담스러웠고 꺼림직했어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알아줄 것 같던 남편마저 모처럼 어머님의 의욕적인 모습에 한껏 들떠 있었기에 결국 저는 남편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금세 또 며칠 만에 어머님께서 기분이 안 좋으시다며 학가는 안 하겠다 하시대요. 주변에서 하는 말이 집까지 팔고 아들네 들어갔는데 아들 며느리가 구박하면 서러워서 못 산다고 했다나요. 듣고 있는데 저도 남편도 좀 황당했다고 해야 하나? 동시에 마음에 병이 있어서 그러신 거니 안타깝기도 하고
학과는 피했다 생각하니 다행이다 싶기도 했고요. 아무튼 결국 산후조리도 아이 봐주는 것도 다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아이가 태어났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니던 회사를 관뒀습니다. 원래 회사를 다니는 동안 부업으로 번역일을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번역일로 버는 돈이 출판사 월급하고 비슷해졌거든요. 게다가 회사는 출퇴근을 해야 했지만 번역일은 집에서도 할 수 있었으니 여러모로 번역일이 저에겐 나은 옵션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였어요. 남편이 저와는 상의도 없이 걸핏하면 어머님을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저희 집에 계시게 하더라고요. 그래놓곤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 혼자 얼마나 쓸쓸하시겠냐면서 저라도 있는 저희 집에 와 계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저더러 이해를 해달래요. 오신 김에 손녀도 봐주실 테니 분명 저에게 도움이 될 거라면서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시면 손님이자 상전이셨어요. 절대 당신 손으로 뭐 하나 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일례로 손녀인 제 딸이 울건 어쩌건 기저귀 한 번을 안 봐주시더군요. 뿐만 아니라 어머님 눈에는 당신 아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밖에서 일을 하는데 며느리인 저는 집에서 편하게 일하니 그 모습이 어지간히 꼴보기가 싫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툭하면 빨래 안 하냐, 청소 안 하냐, 음식 안 보냐, 뭐 안 하냐? 솔직히 처음에는 저랑 둘이 있는 게 어색해서 무슨 말을 하셔야 할지 몰라서 저러시나 싶기도 했고 아니면 단순히 말상대가 필요해서 그러신가 싶기도 하고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어머님 말동무라도 해드리려고 하면 매사 시큰둥하시고 들은 채도 안 하시대요. 손녀인 제 딸에게도 그다지 관심이 없으셨고요. 솔직히 저도 사람이라 그런 어머님과 있으면 숨이 다 막히는 것 같았고 한마디로 살갑게 대해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옷가게 시기를 수십 차례, 세월로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에게 제가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일은 일대로 못하고 거기다 육아에 살림에 어머님 식사 준비까지 힘들어 미쳐버릴 것 같다고 소리를 쳤어요. 2번 다시 모시고 오지 말라고 그때는 어머님께 직접 이야기하겠다고요. 솔직히 바보같이 들리겠지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남편한테 이거 싫다 저거 좋다 뭐 강하게 이야기해본 적이 없어요. 특히 어머님에 관해서는 어머님은 환자라고 생각했고 남편은 그런 환자의 아들인 만큼 제가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배려했지요. 그런데 이러다간 정말 내가 먼저 우울증에 걸려 죽겠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처음으로 남편한테 큰 소리를 냈더니 남편도 꽤나 놀란 눈치대요. 하지만 그 약발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가 오가고 2달쯤 지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를 데리러 가고 있었는데 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오던 자동차에 제가 그만 치이고 말았지요. 그리고 급하게 찾은 병원에선 인대가 파열되어 수술까지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네요. 이후로 다행히 다시 찾은 병원에선 일단은 주사치료와 재활운동으로 대체해보자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요. 하지만 수술은 피했다고 하더라도 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고와 부상은 저로 하여금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살아온 시간도 되돌아보게 하더라고요. 결혼한 첫 해를 제외하곤 하루하루를 일만 하고 애만 키우고 어머님 비위 맞추고 참 힘들게 살았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남편이 저더러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을 2달 정도 모셔오고 싶답니다. 어머님이 요새 발목이 시큰거려 제대로 걷지도 못하겠다고 그러신대요. 참고로 저희 어머님 과장해서 말하는데 일가견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며느리로서 어머님의 병세에 다짜고짜 진짜냐 따져 물을 수는 없었으니 일단 듣고만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어머님을 저희 집에 모셔와서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답니다. 자기 와이프는 어깨가 망가져서 찬장에서 물컵 하나 꺼내는 것도 고역인 판국에 어이가 없어서 당신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모시고 다닐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나는 못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고민 없이 자기가 하겠다대요. 저는 신경 쓸 거 하나 없다면서 식사만 챙겨드리면 된다고요. 사실 칼질하는 것도 쌀 씻는 것도 아무튼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무리가 되었고 혹시나 상태가 더 나빠져서 수술이라도 하게 될까 무서워서
그마저도 내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차피 먹고는 살아야 하고 먹는 걸로 그러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남편이 어머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어머님 댁은 참고로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어요. 다니기로 한 병원까지도 차로 1시간 거리로 저희 집에서 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지요. 제가 어머님이었다면 불편하게 며느리랑 부대끼며 있느니 제 집에 있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아무튼 발목이 아파 걷지도 못하신다는 얘기와 달리 어머님께서는 다음날 아침 바로 산책을 나설 만큼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남편더러 당신도 어머님 산책하는 거 보지 않았냐? 진짜 아프신 거 맞냐 하니까 저게 다 재활운동의 일환이라며 어머님을 두둔하더군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내가 당신과 무슨 말을 하겠냐 싶어서 더는 따지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약속한 대로 알아서 책임지라 그 소리만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오시고 정확히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출장 일정이 잡혔다며 저더러 3박 4일 동안 어머님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어머님이 오신 이후로 반찬 타박을 어찌나 하시는지 평소 남편과 제가 먹는 것보다 2배, 3배 많은 메뉴를 그것도 몇 끼마다 해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부엌일이 제 어깨에 큰 무리가 되고 있었고요. 그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어머님까지 모시고 병원에 가라니 내 어깨 재활치료받으러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못한다 했습니다. 정 뭐하면 신우한테 부탁하라고 쏘아붙였어요. 신우는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말로만 알겠다 하더니 출장을 가는 날까지 기어이 가타부타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는 그냥 어머님을 두고 출장에 가버렸어요. 완전히 이건 뭐 저한테 마치 네가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안 가고 백이냐는 선전포고나 다름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면 통할 줄 알았다는 게 어이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 어머님은 정말 버섯만 안 신으셨지 남편 맞이하시는 모습이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가시는 모양새였습니다. 남편을 붙들어 앉히시곤 당신 발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그런 어머님을 보더니 남편이 저더러 병원 안 모시고 갔냐고 묻대요. 그리고 그 질문을 들은 순간 얼마나 열이 받던지 당신 눈에는 어깨 때문에 옷 갈아입는 것도 힘겨워하는 나는 안 보이냐고 따졌어요. 하루 종일 삼시세끼 칼질에 대고 상차리고 그 와중에 애보고 일하고 알아줄 거 아니고 도와줄 거 아니면 최소한 사람을 긁지는 말라고 화를 냈지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왜 당신 아들한테 소리를 지르냐며 네 팔이 그 모양인 게 내 아들 탓이냐고 생기다 말게 낳은 네 부모한테 따지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장이라도 절 때릴 기세로 저에게 다가오시는데 남편이 순간 어머님을 막아서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대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갑자기 엉엉 우시면서 당신 아들이 불쌍하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저도 그동안 속에 있던 말을 끄집어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적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저희 집에 계시면서 어지간히 저를 깎아내리셨거든요. 툭하면 야너 부르시는 건 기본이었고 그렇게 제가 해드리는 밥 드시면서도 손녀인 제 딸한테 내복은커녕 양말 한 짝 안 사주셨지요. 꼴랑 4천만 원의 예단도 제대로 안 해왔다며 사람을 어찌나 면박을 주셨는지 어머님더러 2억짜리 빌라 그나마도 1억이 대출인데 그리고 집도 누가 사야 돈이지 그 종이에 이름만 올라가 있다고 그게 돈이냐고 저도 그동안 꾹꾹 참았던 말들 다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비위 맞추는 거 힘들고 어머님 성격 정말 이상하시다고 그렇게 싫으면 오지 마시지 누가 반긴다고 꾸역꾸역 와서 성질이시냐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정말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시더니 치엠이 알기를 우습게 안다면서 처음에 자기한테 우울증 어쩌고 할 때부터 딱 알아봤답니다. 제가 지금 어머님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거라나요. 어머님이 어찌나 악을 쓰고 우겨대는지 정말 저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결국 남편이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와 신우 남편이 쫓아왔습니다. 신우 남편이 어머님을 모시고 나갔고 신우는 저더러 어찌됐건 시어머니인데 그거 비위 좀 맞춰주는 게 어렵냐면서 그래서 그러면 언니가 모시고 가라니까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모셔도 자기 시부모님을 모셔야 할 판이지 친정어머니를 어떻게 모시냐고 툴툴거려요.
그러면서 신우도 어머님이랑 똑같은 소리를 하대요. 자기 동생이 장가갈 때 집까지 해갔는데 어머님 좀 모실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자 이번엔 남편이 나서서는 집 얘기 좀 그만하라고 쪽팔린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한참의 실랑이 끝에 일단은 어머님이 신혼에 있다가 당신 집으로 내려가시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일단락되고 나자 남편이 저더러 일단은 미안하다면서 저한테 이해를 좀 해달라대요. 자기 어머니는 환자라면서 그렇게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가자 할 때는 멀쩡하다더니 이제 와서 환자라고 저한테 사과를 해달랍니다. 저는 사과 못한다고 했어요. 나더러 매번 이렇게 참고 살라는 거냐고. 그렇게는 못한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면 어쩌냐입니다. 자기는 자기 어머니 불쌍해서 모른 척하고는 못 살겠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어머님 댁에 내려가서 어머님하고 둘이 한번 지내보라 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딸하고 둘이 지낼 테니까. 그렇게 한 3주나 지났을까요? 남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무조건 미안하대요. 자기 어머니지만 이렇게 까다롭고 상대하기 어려운 분인지 몰랐다면서 저더러 고생이 많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신우에게도 저에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 와이프,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누나는 상상도 못할 거라면서 이제 누나도 누나 할 도리는 하고 살라고 했다고요. 실제로 어머님도 당신 아들하고 둘이 있으니 순식간에 집안일이며 뭐며 다 당신 몫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저랑도 사이가 안 좋지. 아들 하나 보고 살자니 당신이 할 일이 너무 많지. 그래서 이후로는 저희는 안 찾고 신우만 찾으시더라고요. 진작에 왜 이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허무할 정도로 상황은 순식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저를 이해하고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노력 중이에요. 신우도 어지간히 시달렸는지 저희랑 뜻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당사자인 어머님께서 어찌나 완강하게 버티시는지 저희가 좀 더 고생하긴 할 것 같아요. 부디 하루빨리 어머님 마음의 병이 회복되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